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3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태원에서 황망한 일이 발생을 했죠. 그 참사로 인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진실을 밝혀가는 것이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 우리가 주시해야 될 일이 될 것 같아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첫 책으로 오늘 트렌드 코리아 이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트렌드는 소비는 줄고 저렴하게, 이런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우리는 늘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지난 30여 년간의 시간들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황금기에 속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물론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원하지만 전체 역사적으로 본다면 생존이라든가 또는 누리는 그런 수준에 있어서 최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극한의 전쟁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0년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앞으로의 시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독한 미래가 올지도 모르는 그런 전망들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30년이 디폴트 값, 기본값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에는 상당히 늘 끊임없이 혹독한 시간들이 존재했었다. 그걸 기본값으로 잡고 우리가 가드를 올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앞으로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지난 30년 내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97년 IMF 사태가 있었고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그때보다는 체력이 좋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그때보다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국이 펼쳐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여튼 지난 두 번의 경제 위기를 돌이켜 봤을 때 어려운 시기에 메가 트렌드는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소비가 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줄어드는 소비도 저렴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하는 일에 다양한 형식으로 접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나 금융 위기는 우리의 시스템, 그 자본주의의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며 그 자본주의의 하나의 그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했다가 둔화했다가 침체, 다시 회복하고, 이런 패턴을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책의 10가지 트렌드인데, 자, 1번은 평균 실종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단어 자체에서 어느 정도 느낌을 갖게 될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러니까 평균화된 물건들을 많이 소비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평균 실종이라는 개념은 롱테일 법칙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의 생산물을 우리가 80%나 소비를 했던 파레토 법칙이 지배했던 과거지만, 지금은 아주 다양하게 조금씩 소비를 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게 또 온라인 쇼핑을 들 수 있죠. 오프라인 매장은 물건을 적지 않은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20%의 핵심 물건만을 비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물건을 이제 비치할 수 있는 것이죠. 평균 실종의 이제 세 가지 형태로는 양극화, N극화, 단극화,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피스 빅뱅이라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일에 대한 개념, 일에 대한 서사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퇴직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 현상을 대사직 시대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현상에는 일이라는 게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통념, 우리의 철학, 이런 게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초저금리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로 인해 자산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 내가 근로소득으로 얻는 수입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빨리 벌어서 푼돈 버는 이 일을 그만둬야지.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안 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겼죠. 그런데 지금은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기존에는 아유 그거 근로소득 푼돈 이런 게 지금은 아이고 그마저도 또는 이것만이 나의 유일한 수입이고 모든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 빅뱅이라는 개념은 자산 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사사로운 아르바이트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체리 슈머라는 개념인데, 혜택만 받고 소비를 하지 않는 그런 얄미운 고객을 이제 체리 피커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체리 슈머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는 거, 또 하나는 경기 침체입니다. 기존에 경기 화랑, 자산 가격 폭등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플렉스, 그냥 한번 지른다, 이런 개념이 되지만 경기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홀로 생활하는 거는 1인당 생활비가 증가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껴 살아야죠. 그래서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이런 소비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체리 슈머라고 명명하고 있죠. 조각 전략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막 수박 한 통 사다가 얼마 먹지도 못하고 상해서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먹을 만치만 사서 조금만 소비하는, 기존의 대형마트 소비에서 지금은 가까운 동네 마트 소비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함께 구매, 공동구매 같은 거, 그리고 유연 전략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내가 차를 안 타는 이런 시간이 많으면 타는 시간만 보험료를 내는 그런 상품을 가입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인덱스 관계인데, 인간관계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인덱스가 목록이죠. 내 인간관계를 목록화 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친한 친구 목록, 나에게 뭐 이익을 주는 사람 목록, 1년에 한 번 연락해야 되는 사람 목록이야 개인마다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죠.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거는 시대가 달라진다고 해서 확연히 그 트렌드나 패턴이 바뀌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뉴 디맨드 전략인데,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수요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뉴 디맨드.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체 수요예요.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데 그거를 바꾸게 할 수 있는,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거나 또는 컨셉을 덧붙이는 거예요. 내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커피에다가 공정무역이라는 컨셉을 덧붙이는 거죠. 그러면 다른 커피숍 갔다가도 공정무역을 위해서 저쪽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는 이제 프리미엄 컨셉, 시그니처 모델을 만들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그런 방식들이 이제 교체 수요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신규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던 그런 상품을 만드는 거죠. 기존에 있던 것들은 존속적 혁신이라고 그래요. 기존에 존재했던 것을 혁신한다는 것인데, 파괴적 혁신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반도체를 계속 혁신하죠. 기존에 있던 제품을 존속적 혁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파괴적 혁신, 아주 새로운 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거는 후발주자들이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기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더 잘하죠.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아주 타겟 대상을 세분화를 하는 거예요. 타월 같은 경우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구분을 하는 거죠. 여성이 좋아하는 타월에서 여성용, 남성용, 노년용, 어린이용,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디깅 모멘텀인데, 디깅, 뭘 판다 이런 얘기죠. 뭘 파느냐, 그러니까 나만의 고유 강점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진심인 사람들, 아름다운 과몰입,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기존에는 아우터 게임, 물질적 성공을 위해서, 과시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끊임없는 어떤 실존적 고민이 있잖아요. 그리고 행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을 이제 이너 게임에서 찾는 것이죠. 타인과 비교하고 내가 더 우월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만의 고유 강점, 그걸 찾아서 거기에 몰입하는 것,
그런 현상을 이제 디깅 모멘텀이라고 개념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행복의 터닝 포인트를 찾으려는 삶의 시도라든가 몰입,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째는 알파 세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MG 세대라는 이런 용어, 이 용어를 사용한 게 불과 2, 3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MG 세대를 주목한 것, 90년생이 온다, 이런 책부터 시작해서 MG 세대에 대한 책들도 유행처럼 나왔는데, 그것도 아주 길어야 4, 5년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알파 세대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이른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MZ세대의 G세대가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알파 세대는 아직 초등생 그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MG 알파벳으로 끝나니까 G 다음에 이어갈 알파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태어나는 세대를 알파로 시작해서 알파 세대로 명명하고 있다. 이 정도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되지 않을까. 8번째는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는 개념인데, 요거는 데이터의 힘이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니즈가 있다, 그걸 파악을 해서 어떤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하지만 사용해보면 좋은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 축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 수집, 분석, 인사이트 도출, 이런 것들이 또 활발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타이밍에 맞는 대응을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종의 유튜브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제적 대응 기술의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겠죠. 9번째는 공간력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온오프 믹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오프 믹스는 2000년대 거의 초반부터 있어 왔던 개념인데, 자, 오프라인 중심으로 살다가 온라인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데 온라인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되는데, 공간력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을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꾸미거나 이용객 친화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온라인 공간은 또 기존보다도 더욱 확대되고 있죠. 이제 가상 공간, 메타버스 세계,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네버랜드 신드롬인데, 네버랜드는 그 피터팬의 배경이 되는 곳이죠. 늙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명이 연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늙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에 비해서 어린이 같은 행동을 한다거나, 오히려 더 젊어지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현상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류는 더 젊어지고 어려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40대 초중고 때 선생님들 굉장히 어른스럽게 느꼈거든요. 당시의 선생님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선생님 나이가 됐을 때 저는 그 정도로 어른스럽다고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일 나이대 요 개념이 아니라 전체 수명에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과거 60년을 살 때의 40대는 굉장히 어른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또 맡고 있는 그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의 40대는 그때하고는 다르죠. 왜냐? 80, 90살을 사는데 40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 정도, 중간도 못 산 것일 수도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직 많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어른들의 그 나이 관념으로 나의 나이 관념을 생각하면 그거는 늙게 살게 되는 거죠. 그건 달라지는 겁니다. 항상 전체 수명에서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그 비율로 나이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갈수록 더 젊어지고 어려질 것이다. 그거를 이제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를 알아봤는데, 개념 위주로 참고 정도만 하셔도 많은 것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개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